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이제 다들 아시죠?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요. 링크 타고 와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조금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네. 오시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될 그런 종목 세트가 어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글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많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좀 많이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절하면서 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글 올려드리면서 매매하셔도 충분히 도움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매할 때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아셔야 되잖아요. 한규수 매니저님이 시황에 대한 이야기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다시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DB하이텍 네. 오늘 드디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참 막혔던 천장이 눈에 보였는데 그렇죠. 천장을 뚫어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계속 지금부터 홀딩이겠네요. 일단 대형주들의 반등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B하이텍이라든가 일부 대형주들이 오늘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정말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혔던 상단이 좀 뚫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과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대를 가져도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이미 단지로 오른 상태에서 정말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했고요. 이미 앞에서 한 차례 강하게 치고 가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기대했었습니다만 또다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했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양봉, 연이 들동안 양봉이 나오면서 저때 올랐었던 그 양봉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승이 과연 본격적인 대상승의 신호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고 이미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제 월봉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미 20년대 최고가를 기원하는 종목이다라는 측면까지 말씀드렸죠. 업황 자체도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 상태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약간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약간은 좀 출렁거림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 유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성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의 흐름도 탄탄합니다. 대형주지만 중소형주 못지않은 그런 반등세가 꾸준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리한 행보세를 기록하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돌파까지도 시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자, 삼성전기는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에서 예상했던 그 정도의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단 MLCC라든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제품 단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기대치를 좀 못 미쳤습니다만 하반기 쪽에서는 MLCC를 비롯한 PCB라든가 이쪽 부분에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기 주가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다음에 IC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대체로 바닥권에 있는 상태에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대장주 맥락의 ICD는 아직은 강한 반등세는 모치르지 못했습니다. 반등이 나타났다가 시장에 좀 출렁거리면서 다시 눌림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서 그런 반등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결국에 OLED 관련주들도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종목군들의 반격이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LED 관련주는 관심도 높여가시는 게 좋겠고 말씀했던 DB하이텍이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것은 전반적 시장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CD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DB하이텍을 포함해서 반도체주들이 오늘 살아나는 거는 우리가 어제 또 예측을 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심상치 않다. 그럼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대형주들을 사지 않을까라고 힌트를 찾아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럼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샵 2034로 친구되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규수 매니저님 봤을 때 한 큐로 어떻게 정리해 보셨나요? 자, 오늘 한 큐는 딱 보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다도 참 지겨웠을 것 같고 왜 내 것만 이렇게 안 가?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드디어 수급도 붙어주면서 오늘 4에서 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삼성전자의 반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좀 답답했던 속을 뻥 뚫는 그런 반등이어서 좀 시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 반등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전체적인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지는 대형 IT 종목들의 반등을 이끄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일단 미중 간의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5G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이런 반등 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이 있어서 실적 전망이 있어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 일단 2분기, 3분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G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또 화웨이를 중심으로 제재가 가해지면서 또 유럽 업체들의 화웨이 제품들을 쓰지 않음에 따라서 그 5G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상당폭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제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도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많이 악화됐고 거기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또다시 삼성이 도약을 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5G 폰,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는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화웨이와 관련된 반사이익에 대한 일시적인 호재인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전반에 걸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다가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정도 선에서 DRAM 가격이 만약에 회복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삼성전자는 실적에 있어서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삼성전자의 반등세가 과연 대형주의 본격적인 반등장을 이끄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능성, 대형주를 중심한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는 자체가 여전히 좀 지루한 답답한 흐름 장세가 진행됐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직전 고점을 뚫는 이런 강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이미 사상 최고 돌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긴 시간 동안에 들었던 이 삼각수렴형이 우상향으로 뚫는 이런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5G 장비 시장에서 매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여기다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되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상당폭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등세는 한국 증시 전반에 걸친 반등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이 분명히 변화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게 되면요, 12시가 조금 넘는 시점에서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무려 8,500억 정도 들어왔고 기관들로 292억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국내 기관들 중에서도 투신권들이 굉장히 중요한 섹터입니다. 기관들 중에서도 투신권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모두가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죠. 물론 이 정도의 수급 가지고 본격적인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인 주변 여건상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를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형 주식의 전반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외국인과 기관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점진적으로 들어온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 것이고 이들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형주 그리고 시가 쪽의 큰 종목들 중심으로 먼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하면서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인도 시장 이야기도 했어요. 네. 그 안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우리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점유율을 빼앗아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 그럼 이 영향을 받아서 IT주들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까요? 내일의 한 수는 어떻게 보죠? 자, 내일의 한 수는 그래서 외국인으로 하겠습니다. 내일의 한 수 외국인. 우린 계속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뭘 사는지 주목해봐야겠네요. 그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증시는 이제 동학혁명으로 지금까지 왔었죠. 네.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내려면 결국엔 외국인들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네.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어내려면 결국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지금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 2, 3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결국엔 펀더멘탈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태고 백신 개발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고 한다면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벗어나서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경기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 보시고, 또 한 가지는요. 최근에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좀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조금 다운되는 이런 형태까지 되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외국의 자금들이 한국 증시라든가 신흥국 증시라든가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 것도 분명히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지금 같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한국 증시의 반등 장세는 본격적인 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다만 주변 여건이죠. 미국 증시도 중국 증시도 일본 증시도 그렇게 많이 못 가는 상태에서 한국 증시만 본격적인 급등을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미국 증시 하반기 경제를 보고 삼성전자를 중심한 실적 개선세가 이룬다고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에 의한 국내 증시는 급등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완만했던 그런 반등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탄력이 강화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는 점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자, 왼쪽은요.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그 지수이겠죠. 7월 24일 날 94.44를 기록했습니다. 이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글로벌하죠. 유로화라든가 또 일본화라든가 또 이런 국제 6개국의 통화와 비교를 해서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 가치는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달러의 위상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포커스를 맞추시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떨어진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강하게 치고 가지는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 외국계 자금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탄이 될 것이고,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폭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더나라든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3상에 이제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최종 문턱만 남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승인을 거쳐서 연말까지 1억 회분의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백신 개발이 굉장히 탄력을 얻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백신 개발이 임박하고 코로나 종식 사태가 만약에 선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만한 이유는 분명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 글로벌 기축통화의 하락, 달러의 위치가 또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치, 이런 큰 호재 등을 감안을 해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기관들의 매수한 동반 반등의 동반 반등 가능성은 조금씩 더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더나도 이 3상 이슈 때문에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작용을 했고, 우리 증시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모더나 관련주들, AB 프로바이오라든가 파이자들이 크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백신이 정말 개발된다면 당연하게 백신 뿐이 아니라 IT라든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다시 재개되는 거니까 그렇죠.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 큐 종목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 바로 소개해 볼게요.
자, 종목들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이 종목 저 종목 많이 보지 말고 그 회사, 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보자라는 측면에서 자, 유니셈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자, 유니셈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참 별로 나지 못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증권시장에 그런 종목이 정말 많아요. 퍼가 뭐 5배, 6배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자체가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좀 들고 있다가 홀랑 털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실적과 성장 가치가 확실한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대응을 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날 것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유니셈이라는 종목은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스크러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생산하는 과정에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장비를 개발한 그런 업체로서 기술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중국의 이제 BOE라든가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OLED 쪽에 대한 제품 공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쪽에서의 매출 증가세라든가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업체들은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OLED 하반기 쪽에서 OLED 투자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실적에 대한 저평가된 저평가와 함께 올해 하반기 내년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위치도 똑같습니다. 현재 이 종목도 코로나19에 급락했던 주가가 코로나19 주가까지 회복을 했는데 현재 긴 시간 동안에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등이 나올 것 하면서도 밀리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한 번, 두 번, 벌써 세 번째 저점이 나오고요.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반등과 더불어서 이틀 동안 반등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점대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자, 급하게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면서 가져가보는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목표가는 7,700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 넘어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매물 압박이 좀 줄어듭니다.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7,700원까지 보시고 자, 손절가는 6,2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유니셈 소개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7,7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2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유니셈은 이제 반도체 안에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보셨잖아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또 삼성 SDI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좀 더 길게 보시는 종목군 주목해 보시면서 오늘의 종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